사실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 전기차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만 하지 마. 오늘 너무 이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감이 다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공평하게 해 이렇게. 게다가 바이든이 추진하는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서 바이든은 일론 머스크를 철저히 배제하게 됩니다. 2021년 8월에 바이든은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백악관에서 열었는데 정작 이 행사에 테슬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서명식이 열렸는데 바이든은 소셜미디어에서 GM과 포드를 치켜 세우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 정작 테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영주 기자님, 바이든은 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과 같이 노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데 비노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노조를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지지하는 당시 민주당과 대립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정치가 개입된 거네, 아예.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임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겪게 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5% 공시 규정을 어겨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와. 그는 공시를 지연하면서 트위터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188억 원을 과소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또한 스페이스X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망명자와 난민을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정말. 2022년에는 스페이스X가 농촌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화 1조 3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정부와 사업적 충돌뿐 아니라 사업적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서도 충돌을 겪었습니다. 뭐지? 바로 청소년 성전환 지원 정책이 일론 머스크의 분노를 샀습니다. 당시 테슬라 본사와 그의 집이 있었던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 여학생이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가 이를 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부모는 알긴 알아야 되잖아, 그런 현상을.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부모인데 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치. 논란이 발생을 했던 거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책에 민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론 머스크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저스틴 윌슨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가계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은? 비비안 제너 윌슨. 딸이 있어요. 딸이. 그렇죠. 전부 아들을 낳았는데 비비안은 2022년에 성 전환을 하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머스크의 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비비안 제나 윌슨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또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딸 비비안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직원들의 가정까지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살던 집을 비롯해서 테슬라 본사까지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야, 이사까지?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가장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트럼프. 트럼프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자신의 트루스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의 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일론 머스크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자 일론 머스크는 초대박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할지를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또? 네. 이경주 기자님,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정이 그 이전에 정지가 됐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에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정한 거. 당시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진 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썼고 사실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이 추가적인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영구적으로 정지 조치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영구 정지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건 트위터 역사상 가장 큰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요? 그 이유는 무려 1,500만 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51.8%가 찬성을 했습니다. 와. 다들 결집했네요. 네. 간당했네 근데. 왜냐면 또 이제 반대파도 투표를 할 테니까. 네. 재밌는 건 이 설문조사에 평범한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대통령, 헝가리 총리 같은 세계 지도자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와. 세계 투표. 네. 그러네요. 엄청난 글로벌 이슈였던 거죠. 미국만 한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계정이 복구가 됩니다. 이후 2023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머스크고 형이 트럼프입니다. 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경제 정책이 꽤 좋았어. 비즈니스 친화적이었지. 일론 머스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만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너무 좀 웃기네요, 근데.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아니, 안달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봐왔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유.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수였다가 친구였다가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완전 땡큐일 것 같아. 와인 마시죠. 와인 네. 아시죠? 그렇죠? 네. 어. 사실 당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더욱 열렬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부자들의 후원을 확보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젊은 코인 투자자들, 보수 성향의 테크 팬들한테도 지지를 받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지가 엄청나게 절실했었습니다. 와, 심지어 테슬라 주주들의 지지까지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던 2024년 7월 13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선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아, 총알. 아, 그치. 총격 사건. 와. 정말 엄청난 사진이죠. 아우, 저 사진이 진짜 네. 진짜 트럼프 연출한 사진 같아요. 사진, 이 사진은 진짜 대박이야. 저 대통령 어떻게 찍었을까? 인생은 정말 이 사건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한다. 야, 이거 확실하게
네. 못 박은 거죠. 네. 그 fully endorse라고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사고 사진과 함께 자신의 확고한 지지를 밝히게 됩니다. fully 그냥. 2024년 8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드디어 X에서 라이브 인터뷰로 만나게 됩니다. We could start off with, the assassination attempt, which was an incredible thing. And I have to say that, your actions after that assassination attempt were inspiring. You, instead of shying away from things, instead of ducking down, you were pumping your fist in the air and saying, fight, fight, fight. And I thin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merica. And I think that is America. That is strength under fire.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I was excited to endorse you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aving enough term here. I didn't know I had that much blood. The doctors later told me that the ear is a place that is a very bloody place if you're going to get hit. But in this case, it was probably the best alternative you could even think about. A terrible thing, but it was incredibly moving. Yeah. 아니 저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런 강인한 대통령을 원한다. 자, 그렇다면 당시 트럼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민주당의 바이든을 2.1%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였지? 아, 여기서 이상했어.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everyone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se corporations that collude,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 can do with more border. 바이든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 이후 현지에서는 바이든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사퇴를 하고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앞섰던 지지율이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다고 막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8월 1일, 8월 4일을 지나면서 해리스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 뭐죠?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X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오? 해리스 캠프가 공개한 선거 캠페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편집했구나. 네, 그거를 조작을 해서 바이든이 노망이 들었다. 보나 나는 유색인종이나 선택된 거지 국가 운영 같은 건 모른다. 그런 내레이션을 마치 해리스가 한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2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둔 일론 머스크가 그 영상을 X에 올리자 조회수가 1억이 넘으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몹쓸 말을 해서. 아, 근데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가짜뉴스. 실제로 저런 말을 했다고 네, 생각할 이렇게 거 아니에요.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걸 올리면서 이것은 딥페이크라는 걸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미국 언론 플레이가 뭐 이렇게 자유롭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 넘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X의 정책에도 위반이 됩니다. X에서는 사람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합성 영상은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계정 정지 당하겠네. 뭐 그래야 되는데 정작 회사의 의장이 규정을 어겼으니까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경주 의원님, 이 해리스 캠프 쪽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어요?
이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네. 바로 가짜 영상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에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어요. 네.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맞불을 또 놓았는데요. 이번에도 가짜 AI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실까요? 왜 이렇게 가짜로 해?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 후보를 공산주의 독재자로 만든 거죠. 와, 근데 진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니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가진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그의 모든 행보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트럼프를 여론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어떤 행보를 또 보였을까요? 이제 돈을 뿌리나요? 일단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유세장을 돌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astronauts into space. Come here. Take over, Elon. Yes, take over.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Now, Elon Musk! you guys are awesome. Honestly, this is like. The future is gonna be amazing!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쏟아부은 게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돈이죠. 나와. 돈입니다. 돈. 예, 네. 자기 돈을 쓰죠, 이제. 네, 바로 돈을 쏟아부으며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미국 선거는 돈 없이는 치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에서는 약 18조 2천억 원이 쓰였는데요. 이는 한국 대선의 150배에 해당하는 우와. 금액입니다. 150배.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배경에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슈퍼팩이 있습니다. 슈퍼팩은 개인, 기업, 단체가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 상한선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활동위원회입니다. 누가 이겨 저거를? 맞아. 저걸 누가 그거 이기겠어? 누가 이겨내요? 또 이런 이유로 슈퍼팩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어서 막강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많으면 광고, 행사, 유권자 접촉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선거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 슈퍼팩에 어느 정도의 돈을 썼을까요? 몇 천억? 몇 천억, 네. 1천억도 대단한데. 2024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약 4,500만 달러, 그리고 한화 약 620억 원을 슈퍼팩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매달. 최종적으로는 약 2억 달러, 한화로는 약 2,800억 원을 기부하며 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 투자한 돈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서명할 사람을 추천하면 47달러, 한화 약 6만 원을 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를 지지할 유권자 정보를 모아 트럼프 선거 캠프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에 서명을 한다는 건 공화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였죠.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캠페인 대상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100만 명을 이 이벤트를 통해서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하게 되면 총 약 6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쓰이는 규모였습니다.